나는 자연은 가장 큰 스승이라고 믿는다. 자연에서 나는 삶을 배운다. 안개가 낮게 깔린 새벽, 주인공은 도시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발 아래로 펼쳐진 풍경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고요했고 먼 곳에서 새 한 마리가 날갯짓하며 지나갔다. 그는 이른 시간에 굳이 이곳을 찾은 이유를 스스로에게 여전히 묻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도시의 빠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소모품처럼 대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관계들은 쉽게 마모되고 있었다. 그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삶이 어떤 질서 위에 놓여 있었는지 다시 살피고 싶었다. 언덕을 내려가는 길은 가을비가 지나간 흔적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나뭇잎은 붉은빛과 황금빛이 섞여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록 하나를 떠올렸다. 플리니우스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배워야 할 태도를 적어두었던 구절이었다. 자연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으므로 무너지는 법도 없다. 그 말은 주인공에게 묘한 울림을 주었고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 멈춰 있었는지를 떠올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새롭게 확장된 공원을 지나쳤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대규모 개발 이후 남겨진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고요히 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뀐 뒤에도 살아남은 이 나무는 도시의 거센 손길 속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견뎌낸 존재였다. 주인공은 그 나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건너편 길 위로 작은 그림자가 흔들렸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나무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그 나무가 마치 오래된 기록물처럼 느껴졌다. 무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들여다보면 시간의 층이 그대로 새겨진 존재. 그는 나무 주변을 돌며 그 아래 떨어진 잎을 한 장 집어들었다. 인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패턴은 마치 도시의 도로처럼 복잡했지만 아무런 흔들림 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주인공은 인맥을 천천히 손끝으로 따라가며 생각했다. 자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질서 속에 있고 인간의 세상은 질서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연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순간 가까운 벤치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 주차 문제 때문인지 서로의 말이 맞물리며 갈등이 금세 커질 조짐을 보였다. 주인공은 잠시 멈춰 그 상황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 하나가 불씨가 되어 감정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종전처럼 바로 나서지 않았다. 대신 플리니우스의 또 다른 기록을 떠올렸다. 자연은 파괴될 때에도 갑작스럽지 않다. 조짐과 균열은 반드시 먼저 드러난다. 주인공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했다. 감정이 치솟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두 분 모두 화가 나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서로 같은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중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흥분한 말투를 따라가지 않고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현실을 비춰주었다. 지금의 갈등은 이 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느끼는 작은 불안이 쌓여 드러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균열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미세한 흔들림이 모여 생기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은 주인공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고 흥분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감정의 표면 아래에서 서로 다른 두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자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틈을 찾았다. 주인공은 상황이 잦아들자 조용히 물러났다. 걸음을 떼며 그는 생각했다. 자연은 그 자체로 변화하고 회복하며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질서의 기록이고 인간 역시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갈등 역시 자연의 현상과 같아서 밀고 당기는 힘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길끝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안개는 이미 걷혀 있었고 구름 사이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도시도 사람도 자연도 결국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의 마음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앞으로 그가 마주하게 될 변화의 서막처럼 느껴졌다. 새벽의 햇빛이 도시 건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다음 날 주인공은 공원의 오래된 나무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전날의 갈등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 순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파문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작은 균열을 회복시키는지 떠올리며 인간 사이의 관계도 결국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했다. 나무의 굵은 줄기에 손을 올리자 거칠고 불규칙한 결이 손바닥에 느껴졌는데 그 결은 시간의 깊이를 그대로 품은 듯 단단했고 동시에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도시의 아침을 바라보았다.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명 어제와 같았지만 주인공에게는 그 흐름 속에서도 각자가 품고 있는 작은 의도가 조금씩 느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겉으로 보기엔 무작위처럼 보여도 하나의 질서 속에 얽혀 있었다. 플리니우스가 자연을 관찰하며 기록했던 모든 존재는 각각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룬다는 말이 주인공의 마음에 떠올랐다. 도시 중앙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언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서 있었고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군중 사이를 지나 앞으로 나아갔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새로 설치된 조형물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 조형물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주민들은 낙서를 지켜보며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도 몰래 한 건가? 점점 이상한 일이 많아진다니까. 사람들은 이 작은 사건을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무작정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누군가는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단정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다른 사람의 불안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파문처럼 옆으로 퍼져나갔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인공에게 향했다. 그는 조형물의 낙서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자연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현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현상 하나로 전체가 무너진다고 판단하지 않죠. 오히려 그 변화를 관찰하고 원인을 찾아 균형을 되돌립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앞서면 전체를 오해하게 되고 오해가 쌓이면 필요 이상의 혼란이 생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주인공의 차분한 말투는 사람들의 마음에 얇은 막처럼 내려앉았다.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주인공은 조형물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낙서를 보세요. 서툴고 급하게 그린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의 불만이라기보다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결을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우리도 이 상황을 불안의 증거가 아닌 회복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과도한 두려움에 빠져있던 주민들의 감정을 천천히 풀어주었다. 낙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자 그 의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어떤 주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 때문에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주민은 덧붙였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이미 변화일지 몰라요. 광장은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큰 지혜는 무너지지 않기가 아니라 흔들린 뒤에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도시도 사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되찾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주민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자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조형물을 바라보았다. 낙서는 지워야 할 상처가 아니라 전체의 균형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작은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광장을 떠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다. 그러니 변화가 우리를 두렵게 할 필요는 없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그는 다음에 찾아올 변화 속에서도 자신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천천히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다. 안개가 걷히고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도시는 다시 일상의 속도를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조형물 낙서 사건 이후 사람들의 표정에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느끼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또 다른 변화가 언제 찾아올까 하는 조용한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 경계심이 다시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주인공은 시청 주변을 지나는 길에 시민 기록관에서 열리는 작은 전시 안내문을 보았다. 옛 도시의 흔적을 통해 현재를 읽다. 그 제목은 평소 그가 자연과 기록을 통해 질서를 이해하고자 했던 시각과 묘하게 맞닿아 있었다. 그는 호기심을 느끼며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기록관 내부는 조용했고 오래된 문서와 지도, 낡은 도구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정돈되어 있었다. 주인공은 전시를 따라가며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장되고 어떤 흔들림을 견디며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는지 살폈다. 그 과정은 마치 자연의 생장과 닮아 있었다. 균형을 잃었다가 다시 찾고 때로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새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 그러던 중 그는 벽면에 걸린 오래된 일기장을 보았다. 수십 년 전 이 도시에 살았던 한 관찰자가 남긴 기록이었다. 거기엔 도시가 처음 산업화를 겪을 때 사람들의 혼란, 자연이 훼손되며 생태계가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도시가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도시는 우리보다 먼저 흔들리고 먼저 적응한다. 혼란은 인간의 감정이지만 회복은 도시의 본능이다. 주인공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도시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때 기록관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이 문장 때문에 멈추신 건가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기록이 흥미롭네요. 지금 우리 도시가 겪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요. 직원은 잠시 미소를 보였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문장을 보고 오래 머물다 가세요. 혼란이 있을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주인공은 천천히 말했다. 혼란이라는 게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도시의 회복은 늘 우리보다 더 빠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뿐. 직원은 그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이 기록관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같아요. 도시가 어떻게 회복해왔는지를 보여주면 사람들의 불안도 조금은 가라앉으니까요. 전시를 모두 둘러보고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기 직전에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광장 쪽을 바라보았다. 낙서가 지워지고 다시 깨끗해진 조형물 앞에는 사람들이 서서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얼마간의 조심스러운 경계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주인공은 조용히 광장 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시는 변화와 회복을 반복하는 거대한 생명체지만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종종 변화가 또 올까봐 두려움을 품는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의 혼란보다 혼란을 상상하는 마음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을. 그는 광장 끝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직장인들이 퇴근길을 재촉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다. 플리니우스가 자연의 질서를 기록하던 마음으로 도시를 바라보면 혼란은 마치 계절 변화처럼 지나가는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지나간 뒤 남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균형이라는 것을. 주인공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혼란은 기록되고 기록은 다시 균형을 가르친다.
도시도 사람도 그렇게 성장한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 역시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공동체는 흔들림에서 배운 법을 알고 있었고 회복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었다. 그는 길을 걸어가면서 다음에 닥칠 변화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천천히 떠올렸다. 그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을 관찰하고 회복의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었다. 도시는 노을빛 속에서 서서히 어둠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 시간의 흐름은 주인공에게 하나의 문장을 남겼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다. 도시의 일부다. 흔들림도 변화도 결국 전체가 움직이는 과정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는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도시의 온도가 서늘하게 내려가던 초겨울의 밤, 주인공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은 아직 사람들의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는 듯 노란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바람이 스쳐가며 작은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낮 동안의 소란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듯한 순간이었다. 시간이 깊어갈수록 주인공의 마음에는 최근의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조형물 낙서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불안, 그것을 바라보며 각자가 느꼈던 미세한 흔들림, 그리고 도시 기록관에서 본 오래된 문장. 도시는 우리보다 먼저 흔들리고 먼저 적응한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주인공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흐름을 조심스레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도시관리센터라는 발신 표시가 떠 있었다. 주인공은 잠시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혹시 지금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급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주인공은 곧바로 센터로 향했다. 센터 내부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이 모두 켜져 있었고 여러 직원이 모니터 앞에서 속도를 다투며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다. 긴장된 공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 직원이 주인공에게 다가와 말했다. 도시 북쪽 구역에서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집안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감지 자료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위험은 없지만 불규칙한 흔들림이 반복되고 있어 예의주시 중입니다. 주인공은 모니터에 표시된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선들은 아주 미세하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았다. 어느 때는 크게, 어느 때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았다. 이 변화는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감지되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도시를 관리하는 이들에겐 충분히 경고 신호였다. 주인공은 조용히 물었다. 이 자료가 언제 처음 관측되었나요? 직원은 답했다. 오늘 오전부터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흔들림이 더 잦아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모니터에 가까이 다가가 데이터를 유심히 살폈다. 그는 플리니우스가 지진과 자연 변동에 대해 남긴 기록 한 구절을 떠올렸다. 어떤 변동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다. 두려움은 원인을 모를 때 생기고 이해는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시작된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흔들림은 아직 변화의 전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도 도시도 아주 작은 긴장을 반복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흔들림을 불안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주인공은 이어 말했다. 만약 이 흔들림이 자연적인 내부 조정이라면 곧 안정될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라면 그 역시 미세한 조짐부터 나타나는 법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공포는 시야를 좁히고 관찰은 시야를 넓히죠.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이러다 소문이 먼저 퍼지면 불안만 커질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그 질문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도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사람들은 흔들림의 크기보다 설명되지 않은 침묵을 더 두려워한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과도한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위험이 아니라 관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주인공은 센터 옥상으로 올랐다. 한밤의 도시 위로 바람이 서늘하게 흘렀다. 멀리 북쪽 구역의 불빛이 깜빡이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착시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집안과 같은 미세한 흔들림이 있다. 그 흔들림이 불안으로 이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준비일 때도 있다. 플리니우스가 관찰한 자연의 질서는 늘 그랬다. 큰 변화는 미세한 조짐에서 시작되지만 조짐은 곧바로 파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균형을 회복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일 뿐이다. 그는 손을 난간에 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흔들림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다. 도시든 인간이든 균형은 흔들림 속에서 태어난다. 그 문장은 밤하늘로 흩어졌고 도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흐름이 깨어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조용해졌지만 북쪽 구역에서 감지된 미세한 흔들림은 관리자들의 긴장 속에서 계속 관찰되고 있었다. 주인공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직접 그 지역을 보고 느끼고 싶었다. 도시의 변화는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었고 실제 땅의 호흡을 느껴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북쪽 구역에 도착하자 주변은 이른 아침의 고요함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로 옆에는 일부 구간이 통제선으로 막혀 있었고 기술자들이 장비를 세팅하며 집안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 큰 불안을 느끼지 않는 듯 일상적인 발걸음으로 출근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미세한 변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땅 위에 앉아 손바닥을 대보았다. 땅의 온도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건 아주 미세한 떨림, 그러나 그것은 자연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정도의 흔들림이었다.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겠군.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한 기술자가 다가왔다. 집안 움직임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층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 수분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생기는 변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즉,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기술자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기록하기 전에는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숫자로 관측되기 시작하면 모두가 갑자기 불안을 느끼죠. 그 말을 듣자 주인공은 마치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보이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되는 인간의 심리. 그는 조형물 낙서 사건을 떠올렸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사람들 마음의 불안을 키웠던 순간들. 지금의 흔들림도 같은 원리였다. 그때 한 주민이 통제선을 넘어 기술자들에게 다가왔다. 혹시 여기가 위험한 건가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길래 와봤어요. 사람들이 집안 내려앉는다고 그러던데. 기술자들은 난감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잘못된 추측이 찍힌 글 하나가 이미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태였다. 주인공은 주민에게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관찰 중일 뿐입니다. 자연은 늘 미세한 조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이 숫자로 보인다고 해서 당장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민은 아직도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왜 생기는 거죠? 이유도 모르는데 괜찮다고만 하면 믿기 어렵잖아요. 주인공은 잠시 땅을 바라본 뒤 대답했다. 자연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것뿐이지 원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두려움으로 보면 모든 변화가 위협처럼 보이고 이해로 보면 변화는 질서의 일부가 됩니다. 주민은 그의 말을 곱씹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이건 위험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인공은 부드럽게 말했다. 도시도 사람도 변화를 겪을 때 미세한 긴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더 균형 잡힌 상태로 가기 위한 준비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흔들림도 그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주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럼 괜히 인터넷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겠네요. 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민은 주인공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술자 한 명이 주인공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또 불안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죠.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빠르게 번지지만 이해는 천천히 퍼집니다. 그래서 더 꾸준히 말해야 하죠. 그는 다시 땅 위에 시선을 두었다. 도시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미세한 진동은 위협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의 징후였다. 그리고 그 징후는 도시가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었다. 바람이 스치고 먼 곳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변화의 조짐 속에서도 삶은 제자리를 잃지 않고 있었다. 주인공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흔들림은 파국의 신호가 아니라 더 단단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다. 그리고 그는 그 흐름을 따라 다음에 마주할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북쪽 구역의 미세한 집안 움직임은 며칠간 계속 관찰되었고 주민들 사이에는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지만 변화의 전조처럼 느껴지는 데이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상상력은 다시 불안을 키웠다. 주인공은 이 흐름이 더 확산되기 전에 불안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느 저녁 그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작은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장소는 광장 옆의 공공 커뮤니티룸이었다. 그 방은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바깥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조용한 저녁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사람들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주민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방 안에는 낮은 웅성거림이 흐르고 있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자리에 서서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정확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이 불안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변화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주인공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북쪽 구역에서 측정된 집안의 미세한 움직임은 자연적 조정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를 관찰하고 있을 뿐이며 위험하다는 결론은 단 하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그 표정에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이해의 불완전함이 원인임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화제를 조금 바꾸어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연은 늘 작은 긴장을 반복하며 균형을 잡습니다. 강물이 흐르며 바닥을 깎아내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지면이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것 모두 자연의 호흡입니다. 그는 화면에 작은 그래프를 띄웠다. 그래프의 파동은 아주 미세했고 일정하지 않았지만 격렬하거나 위험한 형태는 아니었다. 이건 집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찾기 위해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왜 요즘 들어 갑자기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걸까요? 주인공은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변화는 갑자기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천천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플리니우스의 자연 관찰 기록을 떠올렸다. 하루는 변화의 순간이고 세월은 변화의 기록이다. 주인공은 그 정신을 담아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변화의 기록입니다. 자연은 오래전부터 이런 조정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 오래된 자연의 리듬이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서 막연한 공포를 상당 부분 걷어냈다. 그러나 방 한쪽에서 또 다른 손이 들렸다. 혹시라도 이게 더 큰 변화의 전조일 가능성은 없나요? 주인공은 주민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방안이 긴장되었지만 그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관찰을 시작하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주민들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큰 변화가 오면 그 전에는 반드시 여러 번의 미세한 조정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흔들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살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두려움은 우리를 서둘러 움직이게 하지만 관찰은 우리를 정확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이 도시는 두려움보다 관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하나둘 안정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들은 옆 사람과 짧은 속삭임을 나누었다. 불안을 밀어내는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관찰할 이유를 이해하는 작은 깨달음이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주민들이 천천히 방을 나서자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주인공은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연도 도시도 사람도.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엔가 흔들린다. 하지만 흔들림은 무너지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안정된 상태를 찾으라는 자연의 언어다. 그는 창가에 서서 조용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안이 줄어든 자리에는 이해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이해는 이 공동체를 다음 단계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명회가 끝난 지 며칠 뒤 도시는 겉보기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주인공은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아주 얇은 경계선을 하나씩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고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낼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주인공은 북쪽 구역을 다시 한번 걸어보기로 했다. 집안 움직임을 관측하던 장비들은 여전히 설치되어 있었고 기술자 몇 명이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다. 변화의 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 달랐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공포가 아닌 관찰의 기운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데 구역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주인공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한 어린아이가 도로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앞에는 아주 작은 돌멩이와 잎사귀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놓여 있었다. 마치 땅의 흔들림을 모방하기라도 하듯 아이는 작은 돌을 톡 하고 건드렸다. 그러자 주변의 잎사귀가 아주 가볍게 흔들렸다. 주인공은 아이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무슨 놀이를 하고 있니?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지진놀이요.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구가 숨쉬면 땅이 조금씩 움직일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숨쉬는 지구를 그려보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 말에 미묘한 충격을 받았다. 어른들은 집안의 움직임을 두려움의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아이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숨쉬는 지구의 모습이자 관찰할 대상이었다. 그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잎사귀와 돌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손끝이 가볍게 닿을 때마다 잎사귀는 자연스럽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조금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주인공은 천천히 물었다. 이건 누가 알려준 거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이요. 지구도 우리처럼 아플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구가 쉬는 모습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대답은 주인공의 마음 깊은 곳을 움직였다. 정보는 같아도 설명의 방식이 다르면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 작은 아이가 보여주고 있었다. 주인공은 아이의 돌 패턴을 다시 바라보았다. 플리니우스가 자연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원천으로 바라봤던 시각이 지금 이 작은 놀이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아이는 여기 근처에 사는 아이예요. 뒤돌아보니 이웃 주민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는 멋쩍은 웃음과 함께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저희도 불안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걸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은 변화가 생기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잖아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이들은 두려움보다 관찰이 먼저입니다. 어른들은 경험이 많아서 두려움부터 떠올리지만요.
주민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요즘은 설명회 이후로 사람들의 말투도 조금 달라졌어요. 인터넷 글보다는 기록관에서 본 자료를 얘기하고 추측보다는 관찰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주인공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변화란 단순히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주인공은 아이의 놀이를 다시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럼 지구는 지금 어떻게 숨쉬고 있니? 아이는 손끝으로 작은 돌을 더 가볍게 건드렸다. 토닥. 잎사귀가 바람처럼 살짝 흔들렸다. 아이는 대답했다. 지금은 천천히 쉬고 있어요. 많이 힘든 건 아닌가 봐요. 그 말에 주인공은 미소를 지었다. 도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지금은 천천히 쉬고 있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주인공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두려움을 배우는 건 쉽지만 관찰을 배우는 건 어렵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자연은 위협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빛이 도시의 부드러운 금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 도시의 변화는 지금 어른들의 논쟁이 아니라 아이의 조용한 놀이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음 변화를 향해 걸음을 이어갔다.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공기는 한층 맑아져 있었다. 주인공은 창문을 열고 북쪽 구역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기술자들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시민들은 어제와 다르지 않게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흔들림을 두려움보다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공동체 전체의 감정선을 바꾸고 있었다. 주인공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다. 변화를 마무리하고 도시가 새 균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흐름을 정리하는 일. 그는 도시 기록관을 다시 찾았다. 며칠 전 보았던 오래된 일기장의 문장. 도시는 우리보다 먼저 흔들리고 먼저 적응한다. 그 문장은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묘한 울림을 주었다. 기록관에는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전시장 안을 걸으며 오래된 자료들을 다시 살폈다. 도시가 겪어온 수십 년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왔고 자연과 인간, 구조와 감정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며 흔들리고 다시 안정되었는지가 명확히 보였다. 그때 기록 관장 관리자이 다가왔다. 또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의 흔들림을 보면서 이 기록들을 더 깊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다시 배우고 싶었습니다. 관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흔들림이 생기면 늘 왜 지금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 속에서 보면 지금의 변화는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에 깊게 공감했다. 네. 자연에서든 도시에서든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라 느끼는 변화는 사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흐름의 일부죠. 우리는 단지 그 흐름을 뒤늦게 발견할 뿐. 관리자는 주인공을 한 장의 오래된 지도 앞으로 안내했다. 지도는 도시가 처음 개발되던 시기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현재와 비교하면 매우 단순하고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다. 이 지도에 보이는 대부분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죠. 관리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지금의 안정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도시도 수십 번이나 흔들리고 조정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주인공은 한참 동안 지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흔들림은 위협이 아니라 기록이군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흔들림은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는 존재는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지난 며칠 동안 겪은 일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다. 주민들의 불안, 조형물 낙서 사건, 집안의 움직임, 아이의 놀이, 설명회, 그리고 이 기록들.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자연을 두려워했지만 자연은 우리가 두려워하든 말든 늘 자기 길을 갔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면 됩니다. 관리자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주민들에게 전하는 말이 그들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불안은 빠르게 번지지만 이해는 더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은 주인공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기록관을 나와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도시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멀리서 북쪽 구역의 장비들이 점차 거두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기술자 중 한 명이 주인공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좋은 소식입니다. 집안 움직임은 거의 안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주인공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원인이 밝혀졌나요?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하수층의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자연 배출과 조정으로 다시 균형을 찾는 중입니다. 그 말은 곧 도시는 스스로 균형을 되찾았다는 뜻이었다. 주민들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들으며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가 아닌 안도와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도시를 둘러보며 마지막 깨달음을 마음에 담았다. 흔들림은 위협이 아니라 배움이다. 흔들림은 공포가 아니라 자연의 언어다. 흔들림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도시와 함께 살아간다. 바람이 지나가며 건물 사이에 잔잔한 소리를 남겼다. 그 소리는 마치 도시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균형을 찾는 순간처럼 들렸다. 주인공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 공동체는 이제 다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